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리그컵 우승을 거둔 0708 시즌의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했던 리그와 달리 리그컵 대회에선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토트넘. 당시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난 0708 시즌 시작 전만 해도 토트넘은 오랜 빅4를 위협할 대항마로 꼽히며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것으로 가장 유력시되던 팀이었습니다. 두 시즌 연속 리그 5위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당연했는데요.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훗날 토트넘의 에이스가 되는 가레스 베일, 데런 벤트, 유네스 카불과 같은 준척급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공격은 물론 수비를 보강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레프트백이었던 유망주 가레스 베일은 약점으로 지적되던 토트넘의 왼쪽 수비를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시즌 초반서부터 레프트백 자원들의 잇따른 줄부상과 주장 레들리킹의 장기 부상으로 수비의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리그 성적과 곧바로 직결되었습니다. 최전방의 로비킹과 베르바토프, 백업으로 자메인데포, 데런 벤트라는 호화스러운 공격진이 터뜨리는 득점수는 빅4와 비등한 기록을 보여주었지만 수비진의 초토화로 득점보다 많은 실점을 내주면서 패배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리그 10라운드까지 단 1승만 거두는데 그쳤는데요. 이로 인해 토트넘이 강등권까지 떨어지자 마틴 율 감독은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의 후임으로는 당시 세비야를 강팀으로 변모시킨 후안데 라모스가 토트넘의 새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공격 축구를 천명하며 새 판을 짜나갔는데요. 특히 측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결한 공격 전개가 그의 전술 테마인 만큼 공격적인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수비 문제가 고쳐지지 않아 리그 20라운드 레딩과의 경기에선 무려 10골이 터지는 난타전 끝에 겨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라모스 감독은 수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며 곧 열리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마틴 율의 유산과 기존의 선수들을 대거 내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라모스 감독은 먼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앨런 허튼을 데려와 그를 주전 라이트백으로 기용하였으며 미들즈브러에서 폼을 끌어올린 유리몸 수비수 우드게이트를 영입해 레들리킹과 유네스카불의 부상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본래 라이트백에서 뛰던 신봉다를 레프트백 자리에 기용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영표 선수가 벤치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신봉다와 이영표, 사실 오로지 레프트백으로서의 능력치를 따지고 보면 이영표 선수가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라모스 감독이 이영표 선수가 아닌 신봉다를 그 자리에 활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공격성이 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영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기대보다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단순히 무난한 활약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와 공격 가담 능력이 뛰어난 신봉다가 어울린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또한 라모스 감독은 우드게이트를 포함한 수비진이 전반적으로 부상이 잦은 유리몸 스타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이들에게 특별 운동법을 제시하여 부상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드게이트는 부상 없이 경기에 출전하여 토트넘의 약진에 기여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시즌 초반에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저메인 제나스가 라모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서부터 공격적인 면모를 보이며 부활하는 데 성공하면서 토트넘의 상승세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완성된 라모스 체제의 토트넘의 성적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라모스의 축구가 수비 전술에 약점을 보이는 스타일이었고 스쿼드 자체의 수비 불안 문제가 완전히 고쳐지지 않아 연승을 이어나가진 못했지만 연패 역시 당하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세비야 시절에 유에파컵 2연패를 이끈 단기전과 토너먼트의 강자라고 불리는 그의 능력도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리그컵 대회에서 대진운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고춧가루 부대라고 불리던 까다로운 상대 미들즈브러를 만났었고 비교적 쉬운 상대였던 블랙풀을 거쳐 8강에선 맨시티를 만나게 되죠. 당시 맨시티는 엘라누를 필두로 11월엔 리그 3위까지 올라설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던 정말 까다로운 상대였습니다. 다행히 토트넘이 원정임에도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4강 진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자, 4강에 오른 팀은 토트넘을 포함해 아스날, 에버튼, 첼시였습니다. 사실 토트넘과 에버튼이 빅4를 위협할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냉정하게 아스날과 첼시의 결승전을 예상한 팬들이 많았습니다. 토트넘의 경우 철천지 원수 아스날과 맞붙게 되었는데요. 토트넘은 당시 근 9년간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고 지난 시즌 리그컵 대회에서도 4강에서 아스날과의 연장 끝에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란 의견은 그리 많지 않았었죠. 그런데 4강 1차전에서 토트넘은 1.5군이 출전한 아스날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는 싱겁게 무승부로 끝났지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2차전에서 토트넘은 그동안의 울분과 화를 모두 폭발시키며 아스날을 무려 5대1로 대파하는 데 성공, 이변을 일으키면서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 상대는 바로 에버튼을 꺾고 올라온 첼시였습니다. 후안데 라모스 감독은 결승전에서 리그컵 대회 내내 가동했던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줬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된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이영표 선수를 비롯해 결승 진출에 큰 역할을 한 마이클 도슨이 스쿼드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영표 선수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첼시는 이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마치고 돌아온 드록바와 볼턴에서 내려온 아넬카, 숄라이 필립스를 삼각편대로 세우며 주전들을 대거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전반전 토트넘의 맹공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프리킥 찬스에서 드록바가 다이렉트 프리킥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우승의 기운이 첼시에게로 몰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첼시가 경기를 주도하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후반전이 중반 정도 지났을 무렵 첼시의 웨인 브릿지가 박스 안에서 핸드볼 파울을 범하며 토트넘이 페널티킥을 획득할 수 있었고, 이를 베르바토프가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장 전반 우드게이트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 결승골을 넣으면서 역전하게 되는데요. 이후엔 골키퍼 폴 로빈슨이 첼시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스코어를 지켜냈고, 그렇게 토트넘은 9년 만에 리그컵 우승이자 통산 4번째 리그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하며 UEFA컵 출전권도 확보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토트넘은 리그컵 우승 이후 UEFA컵 대회에서는 16강, 리그 순위는 11위까지 올리는 데 성공하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그러자 레비 회장은 새 시즌을 앞두고 라모스 감독에게 통큰 지원을 약속하며 큰 기대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감독의 무분별한 영입과 영입생들의 대부분이 실패작이 되어버렸고, 감독과 선수들과의 불화도 겹치면서 토트넘은 다시 부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안데 라모스 감독은 경질되고 말았죠. 훗날 몇몇 선수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라모스 감독이 전임 감독 요리 유산이라 불리는 기존의 몇몇 선수들을 이상한 포지션에서 뛰게 하거나 아예 전력에서 제외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선수들을 모두 내치려고 한 것이 반대로 선수단의 반발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토트넘은 레드넵 체제에서 안정화를 되찾는 데 성공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리그 8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07-08 시즌에 들어올린 이 리그컵 트로피가 현재까지도 유일한 우승컵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우승 문턱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는데요. 언제쯤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